자, 이어서 상호토론 두 번째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마지막 상호토론입니다. 신상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두 번째 상호토론. 후보당 이번에도 8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의 주도권은 인정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이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토론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4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인성과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의 품격을 잘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상호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팩트체크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출 후보님은 기자 출신이신데 지난 3월 초에 문화일보에 난 기사 박태출 후보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표창장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먼저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유시민, 안희정, 아니 그러니까 박 후보님이 주신 사실이 있느냐고요? 이농철 이런 부분들도 표창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박 후보님은 줬습니까? 제가 봤더니 저는 그 표창장을 준 사실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긴 준 거네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봉사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요청이 옵니다. 표창장을 달라느니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를 했느냐, 실제로 표창장을 받을 일을 했느냐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이 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박 후보님, 실무진의 한 일도 본인이 책임지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그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주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원순이가 주든 민홍철이가 주든 다른 사람이 준 게 우리 박 후보님이 준 거에 면죄부가 됩니까? 아마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의정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일일이 못 챙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관을 모토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 보좌관이나 주중에는 서울에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진주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들어보이소. 그러나 그 일이 있었을 당시에서는 준 건 사실인데 어떤 직원들이 한 일이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창장을 준 건 사실인데 직원들이 해서 나는 몰랐다. 이게 지금 답입니까? 아니 뒤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무슨 종교단체인지 뭔지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진주 시민 여러분, 이것이 지금 SNS에 나와 있는 당시 박태출 후보가 줬다는 거 바로 표창장입니다. 받는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 주는 사람은 국회의원 박태출, 도장은 새누리당 진주갑 운영위원장 도장입니다. 아마 국회의원은 안 해보셔서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박원순, 유시민, 안희정, 김부겸, 민홍철 이런 분들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도장이 우리 그 당시에는 그런 종교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영훈 후보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느냐, 봉사활동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실무진이 그렇게 그 수혈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찍혀있는 새누리당 진주갑 운영위원장 도장은 박 후보가 쓰던 도장이 맞기는 맞는 것입니까? 제가 그 여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쓰는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실에 놔두고 그 지역 사무실에서 그것을 필요할 때 되면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본인이 도장이 위조됐으면 경찰에 위조라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조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그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은 내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표창장을 준 건 사실인데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 실무자가 알아서 한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참 바쁜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 후보님. 네.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 진주를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지역위원회는 주말에 하루에 10몇 개, 20몇 개씩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정영 후보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사장이든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는 사전에 지시를 했던 사후에 직원이 알아서 그 사후에 보고를 해서 알게 됐던 책임을 지는 것이 국회의원이든 사장이든 다 사용자 책임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 후보께서 이만희에게 표창장을 준 사실이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의 주범인 신천지의 공범이 아닐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는
신천지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시점상은 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시점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하고 그 당시 표창장을 주는 시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강부회를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창장 그래서. 횟수를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강부회를 하시면 안 되죠. 경강부회라는 단어를 너무 왜곡하시는데 우리 박 후보님과 네. 같은 당에 있던 김유건 후보가 이런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기자니까 보도자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박 후보가 자기한테 후보 사퇴를 자꾸 강압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이만희한테 가서 표창장이나 회수해라. 이게 박 후보랑 같은 당에 있던 김유건 후보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무슨 비방죄가 허위사실 유포죄가 얼마나 큰지는 본인이 잘 아실 건데 예, 저는 사퇴 종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유건 저는 후보의 그 후보를 알지도 못합니다. 보도자료를 지금 저는 인용하고 그 있는 후보의 겁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저는 박 후보님. 모릅니다. 그 후보와는 아무런 인연관계도 없습니다. 박 후보님. 제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정영 후보가 제가 어떻게 사퇴를 질문하겠습니다. 종료합니까? 아니, 박 후보님이 직접 했다는 게 아니죠. 그럼 왜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부탁을 받은 당직자가 했다는 게 그분의 보도자료상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부탁을 합니까? 지금 그 사실을 지금 두 분 다 허위 사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보겠는데 네. 김유건 후보가 뿌린 보도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분 15초 남아 있습니다. 예, 진주 시민 여러분, 표창장을 준 건 사실인데 직원이 알아서 줬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바쁜데 진주 왔다 갔다 하고 의정활동 바쁜데 직원이 하는 일을 어떻게 다 챙기냐. 그리고 이 표창장을 준 시점이 코로나 사태 이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신천지 이만희에게 봉사했다고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표창장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저도 변호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 진주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용인될 수 있는 일이냐. 정치적으로 이것이 사과하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지 않고 말로 나는 몰랐다. 직원들이 준 걸 바쁜 국회의원이 어떻게 다 챙기냐. 그리고 그 시점도 코로나가 생긴 때가 아니고 그 한참 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본인이 발급한 국회의원 박대출하고 도장까지 지킨 이 표창장을 준 행위의 책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재선 3선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말씀을 또 곡해를 하시고 계신데 뭘 분 곡해합니까? 남았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 제가 파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의 사후 보고를 하면 책임을 안 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 많은 운영위원장은 정치인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님, 이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진주시에 있는 새누리당 당원들을 대표해서 준 거 아닙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게 박대출 개인이 준 게 아니고 새누리당 진주시가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장이 이만희한테 이런 표창장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이런 당과 이런 국회의원이 어떻게 진주 시민들을 책임을 지고 코로나 사태에서 진주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 질문의 요지, 신상 검증을 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십시오. 네, 정영훈 후보의 상호토론 시간 8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 상호토론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네, 정 후보께서는 참으로 많은 비방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래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장점이 있었으면 좋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하면 잘하지 않겠나라고 좀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건데 너무나 남의 신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방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신상이 아니라 이 정 후보님의 철학 그리고 능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래통합당과 저는 부모 찬스로 대학을 가는 불공정한 입시 계획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정 후보께서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공약을 내놓으신 지 있는지요? 예, 저희 입시는 중앙당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위원회에서는 네. 지역 후보는 중앙당의 공약을 네, 공유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시를 확대하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정시 모집을 저희들은 확대가 아니고 50% 이상 늘리고 입시 지원 서류 원본 그 5년간 방안은 교육부나 우리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하는 박 그런 후보님. 조국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박 후보님, 통합당에서 좋은 정책을 주시면 저희 당 정책과 합쳐가시고 교육부의 위원회 장관과 협의를 해서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조국 수호하는 운운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 정서와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인사에 대해서 공천하는 데 대해서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 후보님 예비고사 세대입니까? 학력고사 세대입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한 겁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면 되고요. 조국을 옹호하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김남국은 조국 옹호한 거는 아시죠? 그러면 조국 수호에는 동조를 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조국의 잘잘못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죠. 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을 좋습니다. 그건 어르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국 재판이 진행 총체적인 중이니까 국정 실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조국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자, 법원에서 일단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사유자님 좀 정리 좀 예, 해주시죠. 주도권 박대추 후보 있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오기로 했던 한국토지공사는 경남 진주로 가버렸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했습니다. 참으로 호남 사랑 진주 홀대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 후보님, 제 신상이나 자질,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서요. 지금 그겁니다. 이건 제가 이 철학,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진주에는 어떤 공공기관이 와야 당연한 그 것인지, 최대 수혜자가 박 후보 위해서는 아닙니까? 처음 우리 출마했을 답변 안 때 하시면 좋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명숙 네, 5분 대표가 남았습니다. 자, 주 와가지고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명숙 질문을 대표가 드리겠습니다. 실의를 해가지고 우리 박 후보님 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으로 경제는 총체적으로 추락했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연장 근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강요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제 문제입니다. 박 후보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역부족 저는 예, 박 후보님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저는 제 질문 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답변 기다려 주시기 수국 바라겠습니다. 딸기농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제를 맞추고는 거의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냈습니다. 이 두 법안에 우리 정 후보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게 우리 고용노동부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 후보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네. 고용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 집권당에서 이 문재인 좋은 방안을 정부가 초기에 찾아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걸는 것과는 많이 수정이 된 거고 조금이라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외교도 안보도 도덕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생태계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그 멀쩡한 박 후보님 3분 근실하던 남았는데 두산중공업 기업은 문재인 욕만 하다 1조 끝내실랍니까? 저한테 뭐 질문을 안 하십니까? 저는 이 반문 투쟁의 선봉으로 해왔고요. 제가 정 후보께는 그럼 주 52시간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도권 법치 토론 파괴에 이어가시기 대해서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로 13명이 기소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가공할 만 그런 청와대발 선거 범죄죠. 청와대가 선거 범죄 소굴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다 기소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했던 지금 박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사건도 네.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좋습니다. 거 아닙니까? 또 최강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1호는 윤석열이 될 것이다. 이 적절한 말입니까? 부적절한 말입니까? 최강욱 개인 생각이겠죠. 네. 최강욱이가 제 대학 동기인데 앞으로 그 말조심 시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최강욱이 말이 그렇게 정 중요합니까? 후보께서는 민주당 소속을 강조를 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창원시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서부 경남 우리 KTX, 우리 진주 시민들의 50년 수건 사업인데 이 창원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혹시 선거, 못하도록 사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 선거하려고 떠든 소리 그렇게 중요합니까? 혹시 발표한 뒤에 그거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했죠. 네. 저희 도당을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김경수하고 문재인이가 다 확정해 놓은 사업인데 선거 다가온다고 창원의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도당은 지금 뭐 하냐고 제가 가서 항의를 하고 책상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김경수가 공약하고 그 문재인이가 그 확정해 놓은 대로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서 네, 그대로 가는 알겠습니다. 노선이 확정이 자, 언론 됐으니까.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지금 정 후보께서는 캠코더 인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캠프, 코더, 더불어민주당. 본인 페북에는 당원 동지들 도움으로 공단 상임감사 취임했다. 이런 말씀까지 다 하셨고요. 낙하산을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인정 안 하십니까? 지금 제가 공당 상임감사한 거 말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여쭙는데. 네. 예, 저는 변호사 자격으로 그 상임감사 연봉이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을 했다는 그 자격이 자, 1월 20일에 들어보이소.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답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3월 12일 사퇴를 하셨어요. 거의 2달 뒤에 사퇴를 하셨는데 혹시 경선에 지면은 감사를 더 하려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상임감사 공공기관의 감사직은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이 도전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에서 그 직을 가지고 본선에 가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연봉이 무려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죠? 지난해. 이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혹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거 공공기관인데. 10초 남았습니다. 박 후보님.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퇴를 2달 뒤에 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본선까지 가도 하신 뒤에. 된다 그러는데 제가 도리가 아니라서 사퇴를 한 겁니다. 2달 뒤나